스위스 여성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병원 직원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요. 병원에 있는 환자들과 직원들이 전부 이 여성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병원비 내역서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스위스 여성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어났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서 온 안나라고 합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쭉 스위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스위스로 유학을 온 독일 출신의 남편을 만나서 3년 동안 연애를 끝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점점 아이를 가지는 게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바로 아이를 가지니 축복의 연속이었죠.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남편과 저는 세상을 모두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는 의사 선생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건강검진 때는 이상이 없었지만 지금 아이의 신장에 이상이 있단 이야기였죠.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 조그만 아이가 겪어야 할 아픔을 도저히 상상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 저희는 의사 선생님에게 수술을 받으면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진행하면 조금 더 나아질 는 있지만 아직 아기가 어려 약물 치료가 먼저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만약 수술을 하더라도 그 이후 살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할 수 있다고 하니 겁부터 나더라고요. 저희는 그때부터 세계에서 아주 수술을 잘하는 병원과 의사들을 수소문하면서 찾아다녔어요. 아이 얼굴을 보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꼭 치료해서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해줄 거라고 밤마다 기도했어요. 스위스에 있는 모든 병원을 돌아다녔고 주변 유럽 국가인 영국, 독일, 프랑스를 찾아가서 좋은 의사들을 다 만나보고 치료를 받아봤어요. 하지만 생각대로 아이의 건강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어요. 유럽의 어떤 유명한 의사들도 제 아이의 병을 치료해줄 마땅한 치료법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의 재정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유럽에서 병원비는 상상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해요. 특히 스위스는 더 비싸고요. 간단하게 스위스 의료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비싸면 얼만큼 비싸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상상 그 이상이네요. 스위스는 의무로 드는 의료보험이 있긴 있지만 가족이어도 넷 다 따로 가입해야 하죠.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지면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를 의료보험비로 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니 고정적으로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많은 분들이 스위스의 의료보험 비용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피부양자 제도, 이런 제도는 꿈도 못 꾸는 제도이죠. 심지어 보험료를 내고도 병원에 갈 때마다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번에 첫 애를 가질 때 산부인과에서 간단한 검진을 받고 20분 정도 상담을 했는데 얼마가 나왔는지 아시나요? 15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증상에 대한 간단한 치료법과 이야기였는데 비용이 상상 초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정말 돈이 많은 게 아니면 조금 아픈 건 참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간단한 감기가 걸리더라도 병원에 가는 건 전부 다 돈이니까요. 스위스의 의료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미국이 첫 번째고 스위스가 두 번째예요. 이렇게 얘기하니 의료비가 비싸다는 게 체감이 가시죠? 이가 아파 치과를 가면 일반 병원 진료받는 것보다 돈이 두세 배는 더 들어요. 스위스에서는 의무 의료보험에 치과는 옵션이라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보험을 들 수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치과까지 보장되는 보험은 비용이 더 들어가니 국민들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돈이 없는 국민들은 의무 의료보험에서 치과 보험이 안 되는 보험으로 대부분 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심각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스위스에서 가까운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을 찾아가 스위스인을 대상으로 한 치과를 찾아가요. 유럽 국가들도 스위스에서 치과 치료를 받는 것보다 다른 유럽의 치과 병원으로 가서 진료받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이용한 거죠. 거기서는 치아 전체를 씌우는 크라운 치료 비용이 스위스 치과의 반값 정도는 하거든요. 생명을 구하는 치료도 아니고 단순히 치과 치료를 위해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니. 들으시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과거에도 몇 번 보험사를 바꿔보려고 스위스 유명 보험사들과 연락을 했는데 보험료가 높아지니 차라리 치과 옵션은 빼고 이탈리아나 프랑스로 가서 진료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러니 스위스에서 살려면 차라리 안 아픈 게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이가 계속 아프기 시작하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밤낮으로 열심히 아이의 병간호를 위해 힘을 썼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니 소득은 점점 줄어들었고 세 가족의 생활비와 아이의 병원비를 버는 것은 전적으로 남편이 맡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든든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덕분에 저와 아이는 집과 병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많이 놀고 싶어하고 많이 그리워했지만 저희의 형편상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가정의 평화는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산산조각 났어요.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경찰에게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받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눈앞이 새하얘졌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들어서니 눈앞에서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 눈을 영영 뜨지 못했어요. 충격을 받은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하루가 지난 뒤에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허무하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남편의 유품에서는 조그마한 수첩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밥 먹을 돈도 아끼고 잠 잘 시간도 줄이면서 열심히 일한 흔적들이 있어서 그걸 눈으로 직접 보는 순간 너무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아이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참 허무했어요. 지금도 남편을 떠올릴 때면 가슴속 한켠이 슬퍼지네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떠났지만 남겨진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슬퍼할 시간조차 슬퍼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저는 무슨 일이든 당장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오랜 시간 경력이 단절되어 있던 상황이라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면접을 보고 탈락을 계속 반복하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예전 직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임원분께서 제 딱한 상황을 아시고 계약직으로나마 저를 고용해 주셨어요. 조금이나마 재정적으로 숨 쉴 틈이 생긴 거죠. 일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제가 일할 동안만이라도 아이를 맡겨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부모님께서도 연세가 많으시고 지원해줄 만한 형편이 넉넉지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부탁을 드리는 게 불편했지만 저랑 아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누구든지 도움을 청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부모님은 1년 정도는 아이를 돌봐줄 여유가 있으시다고 말씀 주셨고 저에게는 1년 동안 어떻게든 아이를 치료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아이의 간병호와 직장에서 일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갔어요. 아이의 병은 조금이라도 낫는 기미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느 순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가버릴까라는 나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못된 엄마의 마음이었죠. 하지만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니 나쁜 마음을 먹는다는 자체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와 남편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의 병이 나을 기미는 안 보이고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도 점점 조급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막막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병의 차도가 없으니 다른 병원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시 여러 병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스위스에 있기에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치료조차 안 되고 있으니 답답했죠. 병원에 있는 다른 보호자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들 의료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곳을 선호했고 치료를 받고도 아이들이 교육을 받거나 잘 지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가 관심사였죠. 제 아이도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니 항상 밖에서 뛰어노는 친구들을 많이 부러워했고 자기도 꼭 빨리 나아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뛰어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엄마인 저는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얼른 아이가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저는 좋은 나라와 병원을 찾아 아이의 병을 완치시키고 빨리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도록 아이의 병을 완치시킬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던 중 다른 의사분에게 자기 친척 중에 제 아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잘 되어 지금은 행복하게 한국에서 지낸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 이름은 몇 번 들어본 곳이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경 지식도 없었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곳이죠? 스위스만큼이나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나요? 의사 선생님에게 저는 왜 한국을 추천한지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은 한국은 의료 쪽에서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 뒤지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일단 알아보고 참고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열심히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한국을 소개해준 의사 선생님에게 화가 났어요. 그 의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이런 나라를 소개해준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전쟁 중인 국가였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를 소개해주는 것도 이해 못했는데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순위는 스위스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21위라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스위스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치료를 받고 살아야 된다니 쉽게 수긍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동 국가를 보더라도 전쟁 중인 국가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언제 어디서든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전쟁 중인 나라에서 경제적인 문제나 치안 이런 문제들은 항상 따라다닐 거라 생각했어요. 최근에는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도 위협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의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전쟁을 하는 국가인데 과연 이런 나라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당연히 한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겠다는 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다른 나라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발품을 팔고 다녔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직장에서 새롭게 경력직으로 온 한국인을 만났어요. 첫인상은 굉장히 친절하고 젠틀하며 유머가 넘쳤죠. 저는 당연히 일본 사람일 줄 알았어요. 글로벌 직장에서 동양 사람이 오는 건 대부분 일본 사람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를 해보니 그는 한국에서 일을 잘해 스위스 본사로 스카우트를 받아 온 거였어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전혀 반대였어요. 한국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뤘고 전쟁 중이지만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 기술의 선진 문화는 이미 많은 유럽 나라들과 미국에서도 배우기 위해 달려올 정도라고 하니 두말하면 입이 아픈 수준이었죠. 한국인 동료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병을 듣더니 자기가 도움을 주겠다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아버지 연락처를 저에게 전달을 해줬어요. 스위스 의사 선생님이 말했을 때는 한국이란 나라가 위험해서 제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나라였는데 실제로 한국인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끊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몸으로 느끼는 건 정반대일 수도 있으니깐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몸과 마음은 불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이와 함께 아시아의 나라로 가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아이도 꽤 많은 긴장을 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비행기는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항공사인 대한항공 비행기였어요. 대한민국 1등 항공사이니 유럽 다른 항공사의 서비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괜찮겠지? 라는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저는 비행기를 타고 정말 당황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한국 승무원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만큼이요. 아주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승무원들은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 점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외모도 너무 예뻐서 여자인 제가 봐도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긴장했던 아이도 한국 승무원의 친절함을 통해 어느새 긴장감을 풀고 비행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외모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미소는 아마 전 세계 어딜 가도 대한민국 항공사에서만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린 후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공항과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반대였어요. 한국의 공항은 너무나도 깨끗했고 쾌적했어요. 대부분의 유럽 도시 국가들도 이렇게 깨끗하단 느낌을 못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관리를 잘한 느낌이었어요. 스위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의 인천공항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네요. 한국에 대해선 생활 수준이 낮은 아시아 나라라고 생각한 것들이 전부 다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어요. 몸으로 겪어보면 다르다라는 말처럼 저도 한국을 가기 전까지는 전쟁 국가이면서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 반대예요. 아이가 한국에서 치료받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느꼈거든요. 게다가 공항에서는 지하철과 버스로 연결이 잘 되어 있어 외국인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역도 한국은 정말 깔끔했어요. 유럽의 많은 지하철들은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노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른 저녁 시간이라도 가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바닥 청소도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관리자 같은 사람이 역을 살펴보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스크린도어도 잘 되어 있어서 안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럽은 스크린도어가 없어서 아이가 갑자기 선로 안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이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데 한국의 젊은 남성분이 본인이 앉고 있는 자리도 양보해 주었어요. 한국에 와서 받은 친절함 때문에 정말 감동적인 하루를 보냈네요. 처음에 한국에 대해 안 좋게 생각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예약한 숙소에 들어가 짐을 풀고 아이와 함께 조금 쉬었어요. 장기간 비행이라 씻기 위해 샤워 부스로 들어갔는데 세상에나 따뜻한 물이 이렇게 오래 나올 줄은 몰랐어요.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에서는 난방비가 올라 따뜻한 물로 오래 씻질 못하거든요. 게다가 석회수가 아니어서 뻑뻑함이 없다 보니 피부에게 좋은 느낌이었어요. 아이도 지금 피부가 민감한 상황이라 걱정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샤워하기가 좋았어요. 아이도 따뜻한 물로 오래 샤워하는 게 처음이라면서 오래 씻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 오면서 긴장감이 살짝 풀려서 그런지 새벽에 갑작스러 고열이 나면서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힘겹게 눈을 떠서 전화로 직원에게 아픈 목소리로 병원이 어딘지 물어봤죠. 직원분은 제 목소리를 듣더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시냐고 묻더니 다른 직원과 함께 제 방으로 올라왔어요. 직원 한 분은 숙소 근처에 병원을 같이 가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한 직원은 본인이 아기를 돌보고 있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죠. 직원분의 친절함에 저절로 눈물이 났어요. 스위스에서 제가 아팠을 땐 누구에게도 이런 배려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낯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아플 때 이런 친절함과 배려를 받다니 갑자기 감정이 복받치더라고요. 옷을 챙겨 입고 직원분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들어갔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대학병원도 아닌데 병원 규모도 크고 시설과 인테리어도 다 신식이었거든요. 스위스에서도 이런 규모의 병원은 한 달 전부터 예약을 잡고 가야 하는 곳인데 한국에서는 당일 진료로 가능했어요. 저는 수액을 맞고 약 처방을 받았어요. 막상 한국 병원에 대해 감탄을 하고 있었지만 스위스에서 수액을 맞기만 해도 기본 병원비가 30만 원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금이나마 이런 지출을 줄여야 저랑 아이가 한국에서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수액을 다 맞고 계산을 하러 원무과로 갔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응대를 해줬고 진료 내역서를 주었습니다. 내역서를 보고 저는 금액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진료를 보고 주사를 맞았는데 3만 원밖에 안 한다고요? 저는 직원에게 다시 계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직원분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3만 원이 제대로 된 계산 맞다고, 카드나 현금 둘 다 계산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줬어요.
카드를 주어서 계산했는데 정말 3만 원이 결제되더라고요. 세상에나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게 꿈인지 헷갈리기도 했었습니다. 주사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서 열이 떨어지고 약을 먹으니 다음날 바로 컨디션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주사를 맞고 병원을 나선 즉시 몸의 상태가 호전되었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며칠 먹으니 완전히 나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믿을 수 없었어요. 스위스 국민들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려면 무조건 예약을 하거나 당일로 내원하는 경우에는 진료를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간단한 상담만 하더라도 나가는 비용 자체가 비싸니 아파도 함부로 병원에 못 가고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버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병원이다 보니 진료비가 이렇게 저렴한 것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학병원의 진료비는 분명 또 다르겠죠. 제가 느끼기엔 병원이 저렴하게 진료비를 받았거나 외국인인 제가 아픈 모습이 불쌍해서 적은 병원비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학병원을 가려고 알아보니 한국에서는 대학병원에 무료로 가는 셔틀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셔틀버스를 타면 무료로 병원 입구까지 데려주는 것이었죠. 저번에 지하철을 한번 타보니 2번은 쉽게 타고 이동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역 입구를 내리니 병원 셔틀버스 표지판이 크게 표시되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다들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새치기를 해요. 알면서도 다들 그러려니 하고 쉬쉬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신기하게 차례를 맞춰서 다 줄을 서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줄이 있는지 모르고 앞까지 걸어갔는데 긴 줄이 있는 걸 알고는 맨 끝으로 돌아가 다시 줄을 서더라고요. 대단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이런 한국의 훌륭한 시민의식을 배우면서 자라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병원 셔틀버스가 도착하고 차례차례 버스에 올라탔어요. 확실히 병원에 가는 환자가 많다 보니 비었던 버스가 금방 만석이 되더라고요. 버스 기사님이 직접 승객들을 일일이 맞이하시고 못한 승객들은 다음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하시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친절함과 배려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호텔 직원과 버스 기사님을 보면서 남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더더욱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과를 찾아 아이와 함께 외래실로 들어갔어요. 동료에게 소개받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론은 스위스 의사와 똑같았어요. 큰 기대를 하고 한국까지 왔는데 스위스에 있을 때랑 다를 게 없다니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다시 스위스로 돌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한국에 치료받으면서 임상 지원을 받으면 어떻게냐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한국의 치료 방법으로 아이를 치료하고 싶은데 임상에 참여하면 치료비의 일부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죠. 현재 모든 임상까지는 다 끝난 상태라 안정성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마지막 환자를 찾고 있는데 지금 아이가 딱 그 케이스 맞는 것 같으니 전적으로 자기를 믿어주고 따라주면 고맙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 아이를 치료할 방법이 있다니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나왔어요. 저는 바로 아이를 입원시킬 준비를 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이의 치료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아이의 전반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와 몸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맞춤별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시설과 규모도 다른 유럽 병원들보다 최신식으로 지어져 있으며 한눈에 보아도 고가인 장비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이가 잘 먹질 못하다 보니 단백질이 부족해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통해 아이가 힘을 낼 수 있고 치료를 받아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주었죠. 또래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병원에서 아이 혼자 우울해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놀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니 아이도 금세 밝아지고 치료 효과도 점점 좋아졌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다른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었는데 한국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런 회복 속도는 처음 봤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말씀 주셨어요. 아이의 회복이 좋아지니 퇴원일도 확정되었고 드디어 퇴원날이 다가왔습니다. 짐을 챙기고 원무 수납과에 들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청구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일부 임상 지원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비용은 나올 것이라고 이미 짐작은 했습니다. 그래도 대학병원이니 비싼 치료비를 내겠구나라고 생각했죠. 정작 청구서를 받았는데 지불 금액을 차마 보진 못하겠더라고요. 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살짝 눈을 떠서 어렴풋하게 비용을 확인했어요. 보자마자 저는 헉하고 청구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확실하다고 느꼈으니깐요. 그리고 직원에게 다시 청구서를 전달하면서 치료비 정산이 잘못된 것 같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은 청구서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저에게 청구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대로 결제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놀란 상태로 말을 더듬었어요. 이게 진짜 금액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느 대학병원에서 이런 금액을 받나요? 이건 잘못된 청구서가 확실하다고요. 당황한 직원은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계속해서 언성을 높였어요. 빨리 투명하게 병원비를 알려주세요. 나중에 비용을 더 내려고 할 게 분명하잖아요. 결국 직원은 자신의 상사를 불렀고 저는 상사에게 오랜 설명을 받은 후에야 청구서의 비용이 왜 이렇게 적게 나왔는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원에게 흥분하면서 이야기했던 거는 병원비가 정말 저렴하게 측정되어 청구되었던 거예요.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인데 한국의 병원비는 스위스 의료비의 10분의 1에 불과하더라고요. 만약 직원분이 설명을 안 해줬으면 저는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비싼 의료비를 내면서 아이에게 제대로 된 치료 하나 못 해주고 건강이 나빠지기만 했는데 한국에서 저렴한 의료비로 아이의 건강까지 좋아져 퇴원까지 하는데 저희가 내는 병원비가 스위스 병원의 10분의 1이나 저렴하다니 몸서리 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과 의료비용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제2의 삶을 살게 해준 한국 의료진 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이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최근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병이 재발되는 일은 없었고 아이의 몸도 좋아져 이제는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위스로 돌아가냐고요? 아니요. 저희는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한국만큼 의료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치안도 잘 되어 있거든요. 아이도 한국을 매우 사랑하게 되었으며 제법 많은 한국 친구들을 사귀면서 재밌는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인생과 아이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준 한국이란 나라에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남편을 잃고 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 멀리 스위스에서 한국까지 날아온 안나 씨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다행히 병이 완치되고 한국에서 새 삶을 살고 있다니 기분이 좋네요.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